맞습니다. 은덕입니다. 좀 연휴가 있다 보니까 시간 감각이 없어졌어요. 너무 많이 쉰 거지. 오늘은 좀 어떻게든 찍어보려고 일단 카메라를 무작정 켰습니다. 어떤 걸 찍을지 정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지금부터 좀 골라야 돼요. 최근에 또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됐다 보니까 몇 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입구 쪽에 배송 받고 정리를 안 한 거죠.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는데 우마무스메 에이신 플래시, 블루아카이브의 바네걸 아카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슈타인즈 게이트. 이건 재판이죠. 요것도 살펴보고 싶긴 한데 요거는 슈타인즈 게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제외시키기로 하고, 그리고 골든헤드에서 출시한 이 친구, 제가 병라망로 잘 모르는데 이 친구는 좀 포징이 재밌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블루아카이브 아카네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요거 하나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여기서 사실 여기서도 지금 어떤 거를 살펴볼까 하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살펴볼 것들을 이렇게 꺼내놨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거를 지금 못한 지 거의 반년이 넘었습니다. 일단은 여기 킬라킬 마토리우코 재판했던 건데, 제가 이 제품도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엄청 고민하다가 프리미엄 붙은 거는 웬만하면 사지 말자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안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딱 재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구매를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그리고 요게 딱 눈에 들어와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이제 페이트 그랜드 오더인데 메디코스에서 출시한 제품이거든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몰라. 근데 생긴 게 그 사쿠라를 닮았더라고요.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 메디코스라는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제품이 괜찮아요. 뭔가 제작 방식이 좀 옛날 방식 같거든요. 만져보면. 근데 요즘 제품들처럼 그 세련됨이 같이 이제 섞인,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요거는 좀 직접 만져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메디코스에 대한 평가가 저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메디코스 제품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총 3개 한번 살펴보죠. 뭐부터 살펴볼까? 제일 비싼 것부터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제품 맥스팩토리의 아카네, 바니걸 친구들과 똑같은 박스 디자인입니다. 측면의 제품 문자는 프리즘 느낌으로 되어 있고, 뒤에도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속이 비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좋습니다. 개봉을 해보죠. 설명서. 박스 내부는 똑같습니다. 색상만 다르고 완전 동일한 디자인이네요. 베이스는 이렇게 나왔네요. 체크무늬 대리석 타일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체. 와, 묵직합니다. 묵직하다. 무게가 꽤 나가는데? 뭔가 속이 꽉 찬 느낌이에요. 이렇게 껴있는 거 보니까 헤드가 빠질 것 같아요. 한번 빼볼게요. 오케이, 빠지죠? 이 포장을 정말 정성스레 했구만. 안쪽에 머리카락 좋다. 묵직하다. 안경 홀이 변형되지 말라고 플라스틱 마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헤일로. 투명하면서 뭔가 메탈릭 입자가 뿌려져 있어요. 좋네요. 다음은 검은 테 안경. R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안경 테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경 다리가 좌우가 짧아요. 좌우가 짧아서 앞에서 밀어넣는 느낌으로 장착을 해주는 건가 봅니다. 조립은 간단하겠네요. 뭔가가 약간 변형이 된 듯한, 홀의 위치가 크게 벗어나 있어. 약간의 변형이 있었나 봅니다. 제발. 됐다. 이게 크기도 있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뭔가 뒤뚱뒤뚱 하는 느낌이, 약간 다리 포징이 무게중심의 그 안정적인 그런 다리 포징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이 정도로 휘청이지 않거든요. 과하게 휘청이는 느낌입니다. 뒤통수에 장착해주고, 다행히 헤일로는 깔끔하게 딱 들어갑니다. 안경도 앞에서 구멍에 맞춰서 껴주면 뭔가 손의 위치가 약간 그림처럼 되진 않네요. 뭔가가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연질 파츠가 굉장히 많이 쓰였다. 다리도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보면은 거의 전신이 약간의 연질인데, 연질로 하니까 이제 속이 좀 꽉 차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무게가 좀 나갔던 것 같아요. 물렁물렁한 느낌이 조금 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마 가슴도? 가슴은 딱딱하네요. 크기가 있고 프로포션이 좋다 보니까 박력은 참 좋네요. 훌륭합니다. 아카네의 외형은 바니수트 위로 체크무늬 쇼를 걸친,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조합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세련된 인상으로 다가오는 오묘한 느낌과 더불어 잔잔한 미소와 검은 테 안경을 살짝 들어올리는 손끝의 움직임을 통해 지적인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안경은 정말 얇고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는데 별도의 장착 파츠인데다 위치가 딱 고정되지 않다 보니 본래 이미지를 찾기가 난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감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바니걸 의상에서는 눈길을 끄는 바디라인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흰색으로 깔맞춤한 듯한 하이힐과 타이즈, 그리고 섬세하게 조각된 발목, 핏이 완벽하게 딱 맞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려 한 듯한 무릎과 오금에서 볼 수 있는 주름들, 빛의 컨트롤로 드러나는 매끄러운 질감과 조형미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유려한 곡선의 바스트, 큰 가슴과 작은 컵이 상호 보완작용으로 만들어내는 언밸런스가 극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앞서 타이즈의 주름에서 느꼈던 것처럼 신체에 딱 맞는 의상이 아니라는 듯한 핏의 어색함이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되는 디테일이 되어 있네요. 화각을 바꿔 한 걸음 물러나서 뒤를 보면 풍성한 금발과 뒤쪽의 헤일로 장식, 그리고 넉넉하게 걸쳐진 숄이 뒷모습에 시각적인 방점을 찍어줍니다. 두툼한 숄은 허리선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공간을 채워주는 듯한 부분이 인상적이고, 투명한 재질의 골드로 칠해진 헤일로가 영롱함을 더해줍니다. 헤어는 굵고 얇은 선들이 층층이 밀도 있게 조각되어 한 올 한 올을 담아낸 듯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번 아칸의 모형은 최근 이슈로 인해 어느 정도 저평가당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매력적인 바니쇼트와 포근한 숄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캐릭터의 이미지를 훌륭하게 재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메디코스 엔터테인먼트의 카마를 개봉해 볼게요. 박스 디자인은 뭐 연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건가? 다 캐릭터 그 이미지가 있는데 뭐랄까 좀 야한 느낌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궁금해서 구매해 봤거든요.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일 것 같아서 바로 예약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박스는 굉장히 저렴한 느낌입니다. 두께도 굉장히 얇고 쉽게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박스 속지는 우주 같은 느낌인가? 붉은색과 푸른색이 별빛이 빛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연꽃을 따로 제가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연꽃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본체, 와우, 와 이거 신기하다. 어허,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니까. 메디코스 퀄리티 굉장히 좋네. 와, 이게 가격이 19만 얼마였죠? 역시 이게 가격을 높이지 않아도 이런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야, 씨. 이 투명, 손끝과 발끝의 이 투명감이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얇게 팔다리를 감싸고 있는 얇은 끈들도 도색이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살짝 연질 느낌이 납니다. 아까 그 아카네처럼. 잠깐만, 좀 너무 야한데?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캐릭터의 수위가 원래 이렇게 높은 건가 봐요. 약간 충격적입니다. 아까 전에 살펴봤던 대로 이 위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매뉴얼을 보면은 이걸 뺀다고? 빠지네? 빠지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이거 손 모양이 여기 딱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렇지. 손바닥에 딱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굳이 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여기가 손 위치고 무릎 위치, 발 위치, 이 손 위치만 맞추면 알아서 딱 들어가게 돼 있네요. 너무 잘 나왔다. 물론 제가 이 캐릭터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냥 그 모형의 완성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인도 신화 속 사랑의 신 카마, 어쌔신 최종질의 명태입니다. 이 캐릭터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 마토 사쿠라의 빙의체로 등장하죠. 하지만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에서 그려졌던 청순한 사쿠라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카마의 본질인 욕망과 타락을 전면에 내세운 대담한 모습이죠. 먼저 베이스부터 한번 볼게요. 연꽃은 인도 신화에서 신성함과 탄생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고, 베이스 위의 푸른 물결 디테일은 새롭진 않지만 피규어 전체에 신비롭고 격렬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느낌입니다. 카마의 포징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성인이 된 마토 사쿠라의 외형을 하고서 앞으로 엎드려 무릎을 꿇은 듯한 이 자세는 도발적이면서도 묘하게 위험해 보입니다. 흩날리는 청회색 머리카락은 머리끝으로 갈수록 색이 변하는 그라데이션, 안쪽은 우주의 별빛을 품은 듯한 묘사와 머리에 걸쳐 길게 뻗어있는 헤드체인, 그리고 원작에서 린에게 받았던 머리끈까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과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붉은 홍채가 포징과 어우러지며 여유롭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밤하늘의 우주를 연상케 하는 투명한 푸른빛의 손과 발, 끝으로 갈수록 더 투명해지고 번개 표시가 마치 혈관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면서도 흥미로운 표현인데, 시바신의 불꽃으로 육체가 소실된 설정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미세한 조형, 팔뚝과 허벅지를 따라 새겨진 불꽃무늬, 그리고 얇게 표현된 금빛 장신구와 연꽃까지 디테일 하나하나가 미스 없이 높은 완성도로 마감되어 있네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척추 기립근의 표현도 인상적이고 카마의 매력을 강조하는 둔부의 조형 역시 상당히 과감하지만 훌륭하게 묘사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가슴은 미세한 반짝임이 보이게끔 특별히 마감되어 있네요. 어떤 완성도일지 궁금해서 구매했던 메디코스 엔터테인먼트의 어쌔신 카마 최종 재림 피규어는 파격적인 포징과 캐릭터의 설정을 높은 수준의 조형 기술로 완벽하게 녹여냈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기대 이상이라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모형이었습니다. 그레이트하네요. 마지막으로 킬라킬 마토이 류코 1:8 스케일 박스부터 좀 보면은 짙은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적힌 게 이 킬라킬의 그 아이덴티티거든요. 검은 배경에 빨간 글씨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옷감을 그 실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심플하면서도 멋있어요. 뒤에는 제품 이미지가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윗면에는 이렇게 센게치의 그런 눈 그림, 속지는 뭐 별거 없고요. 완전 주황색이네요. 구성품 표시, 칼이 2개네? 칼을 2종류가 들어있는 거구나. 긴 칼과 짧은 칼 이렇게 선택해서 장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나 봐요. 베이스는 이제 바닥에 돌이 갈라진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막 바닥이 막 갈라질 정도로 막 강하게 격투하는 그런 연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이거는 뭘까? 요거를 빼서 이 무릎 지지대로 이렇게 뭐 선택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투명 파츠가 보이면 조금 보기 흉하니까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은데 지지대를 뭐 선택으로 하는 거는 뭐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있으면 무조건 써야죠. 이렇게 교체를 함으로써 투명 지지대가 이렇게 생기네요. 다음은 짧은 칼부터 볼까요? 가위 칼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가위 칼이 이게 딱 여기에 펼쳐지면서 이 칼날 부분이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와우 길다. 그러니까 이게 긴 칼 짧은 칼이 있으니까 긴 게 멋있긴 할 텐데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짧은 거라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양손으로 잡아야 되는 칼이니까 주먹 파츠도 또 따로 있네요. 본체. 역시 이게 앞에 두 제품들은 최신 제품이잖아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옛날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 제품이라는 게 티가 나. 다른 도색들은 다 괜찮은데 이 피부가 조금 경품 피규어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경품보다는 낫겠죠. 나은데 일반적인 스케일 피규어는 피부 도색을 신경 쓰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피부 도색이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입니다. 베이스에다가 확실히 이게 투명 지지대가 있는 게 보기가 흉하긴 하네요. 촬영할 때는 요거를 제거하고 촬영을 해봐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칼로 시작을 해볼게요. 진짜 역동적이다. 좋다. 카모이 센게츠. 마치 변신구호처럼 외치면서 변신하고 노출도가 매우 높은 의상이지만 신기하게도 전혀 야하지 않은 이 의상. 검은색과 빨간색이라는 사기 조합이죠. 유광 처리된 하이힐 롱부츠. 붉은 하이힐에서 다리 라인을 보여주듯 위로 이어지는 레드라인은 짧은 플리츠 스커트까지 이어져 있고 전혀 가릴 생각이 없어 보이는 둔부. 다시 스커트에서 상의로 이어져 있는 멜빵. 언더봅이라 표현하기도 어려운 위만 살짝 가린 가슴. 그러면서 또 목과 양팔은 다 가리고 있는 반전스러운 언밸런스함. 길게 뻗어나온 에리에는 센게츠의 눈이 표현되어 있고 불타오르는 것 같은 머리카락은 강렬한 시선과 함께 정말 그레이트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가위칼을 긴 버전으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저는 긴 게 더 좋기는 한데 확실히 전시 공간에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 모습이 아마도 본래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 시대만의 에너지와 감성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요즘은 피규어 크기가 커지고 디테일이 세밀해지는 대신 이렇게 순간을 담은 역동적인 포즈는 점점 보기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이 피규어는 조형의 단단함과 감성적인 표현이 공존하는 아주 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매력이 퇴색되지 않는 그런 작품이죠. 자, 오늘 피규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봐요.